네, 빠른 한자, 바른 한자 오늘도 찾아뵙습니다. 저는 바른 한자의 김정한입니다. 자, 여러분들 많이 힘드시죠? 여러분 조금만 더 하시면요, 한자 끝낼 수 있습니다. 자, 저와 함께 또 한자 공부 시작해 보시죠. 보겠습니다. 오늘 남녘병자 할 차례네요. 남녘병자, 남쪽이죠? 자, 햇살이 멀리서 안으로, 햇살이 모여서 멀리서 안으로 들어오는 남쪽이다. 그래서 남녘병자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남녘병자 같은 경우는 천간의 의미를 가지고 있지요. 그래서 갑을 병정할 때 그 병, 이 병입니다. 그래서 병자호란 이럴 때 쓰죠. 그렇습니다. 다음은 불꽃병자입니다. 자, 해가 모여서 안으로 들어오는 남쪽을 위해서 사람들이 남쪽을 얻기 위해서 불꽃이 튄다. 그래서 불꽃병자입니다. 남향을 선호하니까 사람들이 입주권을 따내기 위해서 불꽃이 튄다. 불꽃병자. 다음은 자, 햇살이 모이는 안으로 들어오는 남쪽을 얻기 위해서 자, 몽둥이 자루를 들었다. 자루병자 되겠네요. 자루병자, 서로 싸우기 위해 자루를 들었다. 자루병자 그렇습니다. 앞에다가요, 말두자 부수죠. 말두자 두병이라고 하면은 이런 북두칠성의 손잡이 부분, 자루 부분을 두병이라고 합니다. 네. 다음은 병병자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 남녘 때문에, 햇살이 모여서 안으로 들어오는 남녘 때문에 병을 얻었다. 그래서 병병자입니다. 병병자. 그렇죠? 그렇습니다. 뒤에다가 여러분들 화살 때문에 얻은 병이다. 병질자죠. 그래서 질병 되겠습니다. 질병 되겠죠? 그렇습니다. 다음 발글병자입니다. 발글병자. 자, 햇살이 모이는 남쪽에도 해가 중천에 뜨면은 어디든 밝다. 그래서 발글병자. 이어서 이것은 해가 왼쪽에 들어갔네요. 자, 햇살이 모이는 남쪽에서는 해가 기울어져도 밝다. 그래서 이것도 발글병자입니다, 여러분. 해가 들어가면 무조건 발글병자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복습할게요. 해가 모여서 멀리서부터 안으로 들어오는 자, 남녘병자. 해가 모여서 멀리서부터 안으로 들어오는 남녘을 얻기 위해 불꽃이 튄다. 불꽃병자. 해가 모여서 안으로 들어오는 남녘 때문에 몽둥이 자루를 들었다. 자루병자. 다음은 남녘 때문에 병을 얻었다. 병병자. 병이니까 병. 그 다음에 자, 남녘에는 해가 중천에 뜨니까 밝다. 발글병자. 다음 남녘에서는 해가 기울어도 밝다. 발글병자까지 했습니다. 다음 얘기 들어갈게요. 네, 다음 이야기입니다. 비우자부터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장마에 관련된 이야기. 창밖의 비 모양, 비우자죠. 비우자 앞에다가 여러분들 아시는 글자. 햇빛 때문에 두 땅과 팔도의 사람들이 물 때문에 싸운다. 그래서 사나워진다. 산월폭자죠. 그래서 폭우 되겠습니다. 폭우. 사납게 되는 비, 폭우 되겠습니다. 앞에다가 여러분들 같은 사람이 돼지고기를 덮어보니까 호걸이다. 그래서 호걸호자죠. 호우 같은 뜻입니다. 호우주의보 할 때. 그 다음에 쓸수자입니다. 쓸수자. 자, 비가 말이죠. 비가 이어져서 내려옵니다. 말이 열리자죠. 비가 이어져서 내려오니까 그것을 받아다가 그 물을 썼다 해서 쓸 숫자입니다. 쓸 숫자. 그래서 앞에다 여러분들 두 땅과 팔도의 사람들이 팔도가 하나가 되려면은 사람들이 이바지해야 됩니다. 이바지할 공자죠. 그래서 공급과 수요를 반대자입니다. 공수 되겠습니다. 공급과 수요. 다음은 선비유자입니다. 자, 비가 이어져 내려와서 그것을 쓰는 사람은 누구다? 선비다. 그래서 선비유자 되겠습니다. 선비유자. 선비유자 뒤에 여러분들 부수자 날생자 들어가면 유생 되겠네요. 유생 선비죠. 그렇습니다. 우레래자입니다. 우레래자. 우레는 천둥을 얘기하죠. 옛날에 우레랑 같이 나타나는 매를 우레매라고 했었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레래자. 자, 비가 오니까 우레가 칩니다. 어디에? 밭에 치는 우레다. 그래서 우레래자입니다. 우레래자 뒤에 여러분들 아시는 글자. 자, 집에서 대나무, 대롱을 진 자가 주관한다. 주관할 관자죠. 이 주관할 관자는 대롱을 뜻하기도 하니까 뇌관이라고 하면은 자, 건드리면 안 되는 거. 폭발에 관련된 센서를 뇌관이라고 하죠. 그렇습니다. 다음은 번개전자입니다. 전기할 때 번개전자. 자, 비가 오니까 자, 밭에 우레가 치는데 새가 한 마리 떨어져 있어요. 새가 한 마리 떨어져 있는데 이 새는 번개를 맞아 죽었다. 그래서 번개전자입니다. 번개전자. 그래서 뒤에다 여러분들 자,
짐승들을 위해서 풀을 모아주었다. 모을 축자죠. 그래서 전축이라고 하면 전기를 모아서 소리 신호로 바꿔주는 것을 전축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우레 진짜, 우레 마찬가지로 우레는 천둥입니다. 천둥과 지진을 동시에 동반하는 우레 진짜. 비가 오니까 말이죠. 자, 별이 떨어질 것 같은 우레가 친다. 그래서 우레 진짜입니다. 우레 진짜. 뒤에다가 아까 배우신 글자죠. 어제 배우신 글자, 지난 시간에 배웠던 글자, 움직일 동자죠. 그래서 진동이라면 진동 되겠네요. 자, 떨리는 거 진동 되겠습니다. 하나 더 해볼게요. 자, 이어지는 고문에도 말하지 않고 견디었다. 견딜 내자죠. 그래서 내진 설계, 지진에 견딜 수 있는 내진이죠. 47에 쓰기 문제 나왔다는 거 여러분들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눈설자입니다. 자, 비는 빈데 말이죠. 비는 빈데 손으로 받을 수 있는 비예요. 손으로 받을 수 있는 비. 눈이죠. 그래서 눈설자입니다. 눈설자. 눈설자 뒤에 여러분들 자, 멀리 당나라에서 쌀로 만든 엿이다. 그래서 엿당자죠. 탕으로 발음될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설탕 되겠습니다. 설탕. 설탕 여러분들 달게 드시는 거 설탕 되겠네요. 다음 으뜸 패자입니다. 비가 내려와서 말이죠. 야, 운치 있다. 비가 내려와서 이 살가죽과 가죽 혁자죠. 붙습니다. 살가죽과 내 몸이 적셔지니까 기분이 으뜸이다. 그래서 으뜸 패자까지 했습니다. 으뜸 패자. 으뜸 패자 뒤에 여러분들 자 풀숲 밑에 잎 2개 달린 새에게 나무 위에서 권세를 누린다. 그래서 권세 권자죠. 그래서 패권을 장악한다. 이런 말씀입니다. 복습하겠습니다. 부수자입니다. 창밖에 내리는 비의 모양 비우자. 다음은 자, 비가 이어져 내려오니까 그 물을 받아서 쓴다. 쓸 숫자. 비가 이어져 내려오니까 그 물을 받아서 쓰는 사람은 누구냐? 선비다. 선비 유자. 비가 올 때 밭에 내리치는 것은 바로 우레다. 우레 뢰자. 비가 올 때 밭에 우레와 함께 떨어진 새는 번개 맞았다. 번개 전자. 다음은 비가 올 때 별이 떨어질 것 같은 우레. 그래서 우레 진짜. 다음은 비가 오는데 그것을 손으로 받을 수 있다. 그래서 그것은 눈이다. 눈설자. 비가 오면서 내 살 가죽과 몸을 적시니까 기분이 으뜸이다. 으뜸 패자까지 했습니다. 다음 이야기 들어갈게요. 자, 다음 이야기 세 글자 이야기입니다. 자, 복잡하지만 간단한 글자들 진, 신. 자, 비슷한 음으로 발음되는 것들입니다. 참진자부터 할게요. 비수 같은 눈으로 울타리 한쪽 튼 울타리 나오네. 울타리를 감시하면은 팔도가 참된다. 그래서 참진짜입니다. 비수 같은 눈이 포인트네요. 자, 참진짜입니다. 그래서 앞에다 여러분들 아시는 글자 집안에서 절구질하는 것과 불을 감싸는 것을 베낀다. 베낄 사자. 사진이라고 하는 것은 진짜를 베껴내는 것을 사진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반대자는 자, 손톱 달린 작은 짐승을 계단 밑에서 태우는 것은 사람이 만든 거짓이다. 그래서 거짓도 있자. 쥐니를 밝혀낸다. 반대자죠. 그렇습니다. 다음은 삼갈신자입니다. 삼가하다. 비수 같은 눈으로 팔도를 울타리를 감시하면 팔도가 찬대는데 그때는 마음을 삼가야 한다. 사적인 마음을 삼가야 한다. 삼갈신입니다. 삼갈신. 자, 뒤에다가 앞에다가 말이죠. 여러분들 아시는 글자죠. 자, 풀을 모으라고 주인한테 말했는데 말을 삼간다. 그래서 삼갈 근자입니다. 근신이죠. 모든 것을 삼가고 집에서 있는 것을 근신이라고 합니다. 그죠? 그렇습니다. 다음은 진압할 진자입니다. 진압할 진자. 비수 같은 눈으로 말이죠. 팔도를 울타리를 감시해서 팔도를 참되게 하려면은 자, 새와 같은 무기로 진압을 해줘야 한다. 그래서 진압할 진자입니다. 진압할 진짜. 자, 복습 바로 할게요. 보겠습니다. 자, 복습하기 전에 이거 한 개만 더 해볼게요. 진압할 때, 자, 햇빛과 달빛이 들어오니까 걔가 싫어해서 발을 눌렀다. 그래서 누를 앞자죠. 그래서 진압됩니다. 자, 요 얘기 해드리고 싶었어요. 자, 복습하겠습니다. 비수 같은 눈으로 울타리를 감시하니까 팔도가 참된다. 비수 같은 눈으로 울타리를 감시하니까 팔도가 참되려면 사적인 마음을 삼간다. 삼갈 신자. 다음 비수 같은 눈으로서 울타리를 감시하면 팔도가 참되는데 그때는 새로서 진압을 해야 한다. 그래서 진압할 진짜까지 했습니다. 다음 얘기 들어갈게요.
자, 다음 이야기입니다. 자, 술 이야기. 제가 좋아하진 않지만 즐겨 마시는 술 이야기입니다. 자, 저희가 알고 있는 술부수죠. 원래는 닭유자, 닭유자입니다. 닭의 모양은 아니고요. 이게 옛날에는 술주자를 쓰다가 이제 뜻이 많아지면서 닭유로 된 겁니다. 닭유는 신유술에, 자축인묘 신유술에 할 때, 자축인묘 진사음이 신유술이죠. 그때 할 때 12지 중에 하나입니다. 닭띠를 나타내는 거고요. 그렇습니다. 다음은 술주자입니다. 술주자. 자, 그냥 물로 만든 술이다. 그래서 술주자입니다. 술주자. 양을 바치는 물은 큰 바다다. 큰 바다 양자. 그래서 양주 되겠네요. 그 다음에 자, 땅 세 개를 하나로 모은 어진 사람이 불살랐다. 살을 소자죠. 그래서 소주 되겠습니다. 양주하고 소주 여기 쓰시면 된다는 걸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오히려 유자입니다. 오히려 유. 자, 8잔의 술을 마시니까 말이죠. 오히려 개가 된다. 그래서 자, 오히려 유자입니다. 오히려 개가 된다. 오히려 유자. 유자 뒤에 여러분들 작은 고무래를 가진 내가 자, 코끼리를 미리 시킨다. 미리 예자죠. 그래서 유예라고 하면 잠시 미루는 것을 유예라고 합니다. 그리고 자, 유부 유자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이것은 자, 아들과 아버지 같다는 게 아니고요. 아버지 같은 사람, 삼촌과 조카를 아울러서 얘기하는 것이 유부유자라는 것을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삼촌과 조카입니다. 다음은 추할 추자입니다. 자, 술을 많이 마신다. 술을 많이 마시면은 귀신같이 추해진다. 그래서 추할 추자 되겠습니다. 귀신같이 추해진다. 그래서 추할 추자 되겠네요. 자, 추할 추자 뒤에 여러분들 자, 이렇게 같은 사람이 새들과 나무 위에서 섞여 있다. 섞일 잡자 들어가면 추잡스럽다가 되겠네요. 추잡스럽다. 그리고 반대자는 자, 양이 크니까 아름답다. 아름다울 미자. 추미 되겠습니다. 추녀, 미녀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복습할게요. 자, 12지주 중에 하나 닭유자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자, 술. 물로 만든 술이다. 술 주자. 다음은 8잔의 술을 마시니까 오히려 개 같다. 그래서 오히려 유자. 다음은 자, 술을 마시면은 귀신같이 추해진다. 그래서 추할 추자까지 했습니다. 다음 얘기 들어갈게요. 네, 다음 이야기 풀을 청자 스페셜입니다. 보겠습니다. 풀을 청자가 들어가는 경우는 정이나 청으로 발음이 된다는 거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풀을 청자네요. 풀을 청자 앞에 여러분들 배우셨던 거 배에 타고 있는 사람 중에 한 명이 죽으니까 붉은 피가 난다. 붉을 단자. 단청이라고 하면 붉은색과 푸른색으로 이쁘게 꾸며놓은 것을 단청이라고 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청할 청자. 청하다. 리퀘스트 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자, 말로써 푸르도록 청하였다. 더러운 것을 보고 푸르게 살아라고 청하였다. 청할 청자 되겠네요. 자, 앞에다가 여러분들 원숭이 신자 들어가면은 자, 신청하는 거죠. 이것이 바로 진정한 리퀘스트, 신청 되겠습니다. 자, 원숭이 신자는 표신자로도 되기 때문에 신청할 때 쓸 수 있는 겁니다. 다음 갤 청자입니다. 날이 개는 거죠. 날이 개는 겁니다. 자, 해가 뜨니까 푸르게 개었다. 그래서 갤 청자입니다. 갤 청자. 푸르게 갠 하늘은 당연히 청천이죠. 자, 청천. 다음 맑을 청자입니다. 물이 잔잔해져서 푸르러지니까 맑은 것이다. 그래서 맑을 청자입니다. 물이 들어가니까 맑은 게 되겠죠. 그래서 뒤에다가 여러분들 자, 그 물에다가 벌레를 싸서 공부했던 총나라가 물처럼 탁해졌다. 탁할 탁자죠. 그래서 청탁. 자, 반대자죠. 그렇습니다. 다음 정할 정자입니다. 정하다는 건 정갈하다 이런 뜻이죠. 그렇습니다. 쌀들이 날이 푸르니까 잘 자라겠죠. 쌀들이 푸르는 날씨에 정갈해졌다. 그래서 정할 정자, 정해졌다. 정할 정자. 그래서 뒤에다가 여러분들 배웠던 글자죠. 자, 귀신 신자 들어가면 정신 되겠습니다. 정신, 육체 말고 정신 되겠네요. 귀신 신자 들어가서 그리고 뒤에다가 밭에서 나오는 것으로 말미암아 보니까 그것은 기름이다. 그래서 기름 유자죠. 그래서 정유 되겠습니다. 정유. 기름을 정지하는 것을 정유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뜻정자 들어갈게요. 뜻정자 여러분 좋아하시는 파기에 있는 바로 그 뜻정자입니다. 자, 푸르게 된 것은 자, 마음의 뜻이다. 그래서 뜻정자입니다. 뜻정자. 뜻정자 뒤에 여러분들 배웠던 거. 자, 다 함자 밑에 마음씨 들어가서 느낄 감자죠. 그래서 정감 있다.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귀를 손으로 모으라는 것은 달려가라는 뜻이다. 뜻취자죠. 그래서 정취 되겠습니다. 정서의 흥취, 정취 되겠습니다. 복습하겠습니다. 자, 부수입니다. 풀을 청자, 풀을 청자입니다. 다음은 말로써 푸르도록 청하였다. 그래서 청할 청자 되겠네요. 그 다음에 해가 떠서 푸르게 되니 날이 갠 것이다. 그래서 갤 청자. 다음은 물이 푸르게 된 것은 맑은 것이다. 맑을 청자. 자, 날이 계속 푸르니까 말이죠. 쌀들이 정갈해진다. 정할 정자. 다음은 푸르게 되는 것은 마음의 뜻이니라. 뜻 정자까지 했습니다. 청과 정으로 발음되는 거 아시고요. 또 다음 이야기 들어갈게요. 네, 가겠습니다. 보겠습니다. 다툴쟁자부터 들어가네요. 다툴쟁자, 손톱부스 들어가죠. 손톱과 이 손을 어떻게 갈고리처럼 세워서 다툰다. 그래서 다툴쟁자입니다. 앞에다가 자, 가 쓰고 책상에 앉은 사람이 손으로 겨룬다. 겨룰 항자죠. 그래서 항쟁 되겠습니다. 겨루고 싸우는 것 항쟁입니다. 다음 깨끗할 정자입니다. 자, 손톱과 손을 갈고리처럼 세워서 싸우던 사람들에게 물을 끼얹으니까 깨끗한 사람들이 되었다. 깨끗할 정자입니다. 국회에다가 물을 확 부으니까 깨끗한 사람들이 되었어요. 그래서 깨끗할 정자 되겠습니다. 앞에다가 방금 배웠던 거죠. 자, 물이 푸른 것은 맑은 것이다. 그래서 청정지역 되겠습니다. 깨끗하고 맑은 것 청정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다음은 고요할 정자. 고요할 정자. 자, 손톱과 손을 갈고리처럼 세워서 말이죠. 싸우다가 풀을 청자죠. 푸르게 멍이 듭니다. 눈탱이가 방탱이가 된 거죠. 그래서 고요해졌다. 코피가 터져서 고요해졌다. 그래서 고요할 정자입니다. 고요할 정자. 고요할 정자 뒤에 여러분들 아시는 글자 들어가겠습니다. 자, 가부자 같은 사람의 몸에 흐르는 줄기. 그래서 줄기 맺자죠. 그래서 정맥 되겠습니다. 동맥은 빠르게 움직이는 동맥이고요. 정맥은 고요하게 피가 흐르는 곳이 정맥. 그래서 정맥 이렇게 쓰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복습할게요. 자, 손톱과 손을 갈고리처럼 만들어서 다투었다. 다툴쟁자. 손톱과 손을 갈고리처럼 만들어서 다투다가 물을 끼얹으니까 깨끗해졌다. 깨끗할 정자. 자, 손톱과 손을 갈고리처럼 세워서 싸우다가 퍼렇게 푸르게 멍이 드니까 고요해졌다. 고요할 정자까지 했습니다. 바로 다음 이야기 들어갈게요. 자, 다음 이야기 또 간단한 이야기, 획이 적은 이야기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어조사우자부터 시작하네요. 어조사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자, 두 개의 단어를 갈고리처럼 연결시켜 주니까 이것은 어조사다. 그래서 어조사 우자. 어조사 우자 뒤에 여러분들 꼬리 없는 소를 어진 소를 먼저 한다. 먼저 선자죠. 아, 우선은 어떻게 하면 먼저 하자. 이럴 때 우선 이렇게 가는 거죠. 그렇습니다. 다음 집 우자입니다. 집 우자. 자, 단어 두 개가 갈고리처럼 이어지는 어조사가 들리는 그 집이다. 그래서 집 우자 되겠습니다. 뒤에다가 여러분들 밭에서부터 나오는 것으로 말미암아 집을 지었다. 집 주자죠. 그래서 우주, 삼남완상, 우주 되는 겁니다. 우주, 그렇죠. 다음은 어조사호입니다. 어조사호. 두 개의 단어를 갈고리처럼 이어주는 자, 8개의 어조사. 8개의 어조사. 그래서 어조사호입니다. 어조사호. 그렇습니다. 어조사호. 다음은 부를 호자입니다. 부를 호자. 자, 어조사를 입으로 불렀다. 그래서 부를 호자가 되겠네요. 간단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앞에다가 자, 풀숲에서 이쁘게 달린 새를 보고 입 벌려서 기뻐하였다. 기뻐할 환자죠. 그래서 만세 환호하는 겁니다. 환호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호자 뒤에 여러분들 아시는 글자. 자, 집안에 있는 새가 마음으로 응하였다. 응하릉자죠. 그래서 호응 되겠습니다. 호응 되겠습니다. 호응. 자, 여러분들 여기서 포인트 들어갑니다. 자, 이 어조사 우자. 방패간자랑 비슷하게 생겼죠? 포인트는 이 갈고리라는 거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갈고리를 치냐 안 치냐에 따라서 방패간자가 되고 어조사 우자가 된다는 거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복습하겠습니다. 단어 두 개를 이어주는 갈고리처럼 이어주는 어조사다. 어조사 우자. 다음은 단어 두 개를 갈고리처럼 이어주는 어조사가 들리는 집이다. 집 우자. 발음은 다 우. 그 다음에 자,
어조사 8개를 이어주는 또 어조사다. 그래서 어조사호 되겠습니다. 자, 두 단을 갈고리처럼 이어주는 어조사를 8개를 또 어조사니까 그것이 입으로 불렀다 해서 불을 호자까지 했습니다. 자, 다음 이야기 들어갈게요. 자, 다음은 구름이 태양을 감싸고 있는 이야기 한번 보겠습니다. 태양을 감싸고 있다. 얼마나 됐다? 열흘 됐다. 태양을 감싸고 있는 것이 열흘이 지났다. 열흘 순자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아시는 글자죠? 넉사자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흰빗으로 자 벼슬 하치게 되는데 대나무 마디와 같다. 그래서 마디절자죠. 그래서 사순절. 사순절이라고 하면 기독교에서 얘기하는 사순절이 되겠습니다. 다음 앞에다가 이것은 열흘도 되지만 10년도 됩니다. 그래서 칠순이라고 하면 74를 얘기하죠. 칠순잔치. 그때 칠순으로 쓰는 거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따라 죽을 순자입니다. 다음 글자. 태양을 감싸고 있는 것이 열흘이 되니까 사람들이 태양이 죽었다고 생각해서 따라 죽었다. 그래서 따라 죽을 순자입니다. 따라 죽을 순자 뒤에다가 또 여러분이 아시는 글자지요. 자, 혹, 에워싼 나라국자. 그래서 순국이라고 하면은 나라와 함께 죽은 사람들을 순국이라고 합니다. 자, 다음은 참으로 순자입니다. 태양을 감싸고 있으니까 정화수, 물을 떠놓고 참으로 빈다. 그래서 참으로 순자 되겠습니다. 자, 2급 넘어가고요. 다음 또 2급 한자입니다. 풀이름 순자. 태양을 감싸고 있는 것이 열흘이 되니까 말이죠. 자, 말은 풀이다. 그래서 풀이름 순자입니다. 풀이름 순자. 발음 다 순으로 된다는 거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풀이름 순자입니다. 다음은 오기름 순자입니다. 자, 굉장히 간단합니다. 자, 태양을 감싸고 있는 것이 열흘이 되니까 말이죠. 옥도 소용없다. 오기름 순자 되겠습니다. 옥도 소용없다. 오기름 순자. 복습할게요. 오늘 간단한 순순히 배울 수 있는 음이 순으로 나는 한자들입니다. 자, 태양을 감싸고 있는 것이 열흘이 지났다. 열흘 순자 되겠습니다. 태양을 감싸고 있는 것이 열흘이 되니까 죽었다고 생각해서 따라 죽었다. 따라 죽을 순자 되겠네요. 태양을 감싸고 있은 것이 열흘이 되니까 물을 떠놓고 참으로 빌었다. 참으로 순자. 그 다음에 태양을 감싸고 있는 것이 열흘이 되니까 자, 풀이 죽었다. 풀 이름 순자. 다음은 태양을 감싸고 있는 것이 열흘이 지나니까 옥이 무슨 소용이냐. 옥 이름 순자까지 했습니다. 다음 얘기 들어갈게요. 네, 다음 이야기 또 세 글자 간단한 이야기입니다. 모든 에브리 한자가 경으로 발음되는 자 지름길 경부터 해보겠습니다. 많은 사람이 말이죠. 물을 모았죠. 물을 모아서 만든 지름길이다. 그래서 지름길 경자입니다. 운하를 만들었네요. 지름길 경자. 그래서 여러분들 앞에다가 입구자 들어가면 구경. 입구의 지름을 구경이라고 하죠. 그래서 지름길 경자 써서 구경 이렇게 되겠습니다. 다음 가벼울 경자입니다. 가벼울 경자. 자, 이렇게 물을 모아서 운하를 만드니까 정작 차가 싣고 다니는 무게는 가벼워졌다. 그래서 가벼울 경자 되겠네요. 가벼울 경자. 가벼울 경자 뒤에 여러분들 아시는 글자죠. 자, 절구 안에다가 8명이 손을 들었다. 들것자죠. 그 다음에 자, 망했는데 여자를 꼬시니까 망령되었다. 그 다음에 자, 움직일 동자까지 들어가서 경거망동 되는 거죠. 경거망동. 자, 함부로 행동하는 것을 경거망동이라고 합니다. 자, 다음은 진할경자네요. 진할경자. 물을 모아서 운하를 만드니까 자, 실로 이은 것처럼 지나간다. 그래서 진할경자입니다. 진할경자. 그렇죠. 그 다음에 뒤에 옆에다가 말이죠. 여러분들도 아시는 글자. 불과 불을 켜놓고 집안에서 말과 말이 이어지니까 경영한다. 경영할 영자죠. 그래서 이것이 바로 경영이 되는 겁니다. 경영 되겠죠. 한 개 더 해볼게요. 자, 가죽으로 만든 이 시줄이다. 시위자죠. 그래서 경위. 자, 위도와 경도가 있죠. 위도는 가로줄. 자, 경도는 세로줄. 이 경자가 실의 세로 부분, 천의 세로로 짠 부분에서 나왔다는 글자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은 가로술. 그래서 경위가 되겠습니다. 자, 복습할게요. 많은 사람이 물을 모아서 만든 지름길 경자네요. 다음에 물을 모아서 만드니까 정작 차는 가벼워졌다. 가벼울 경자 되겠습니다. 물을 모아서 만드니까 실처럼 이어서 지나간다. 지날 경자까지 했습니다. 다음 이야기 들어갈게요. 네, 다음은 또 세 글자 이야기입니다. 자, 볼게요. 이번 것은
스페셜입니다. 다 원으로 발음된다는 거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근원 원자부터 할게요. 근원 원자. 자, 백발노인과 작은 아이는 어디? 집의 근원이다. 여러분들 아이도 많이 놓으셔야 되고 부모님도 봉양하셔야 된다는 의미에서 백발노인과 작은 아이는 집의 근원이다. 그렇습니다. 뒤에다 여러분들 또 아시는 글자죠. 자, 작다고 말하는 별은 여자에서 비롯되었다. 비로소 시자죠. 그래서 원시 시대. 옛날 근원과 시초가 되겠습니다. 원시 되겠죠. 그렇습니다. 자, 원자 뒤에다가 여러분들 배웠죠? 몇푼 볏짚 위에서 쓴 원고자죠. 이것이 바로 원고가 되는 겁니다. 자, 원고. 다음은 또 근원 원자입니다. 근원 원자. 자, 집안에서 백발의 노인과 작은 아이가 근원이듯이 물은 사람의 근원이다. 그래서 이것도 근원 원자 되겠습니다. 근원 원자. 근원 원자 이거는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고사성어 있죠? 자, 뽑을 발자부터 들어가나요? 뽑을 발자. 자, 뽑을 발자 들어가요. 발, 근본 본자. 그 다음에 집안에서 우물이 있는데 그 땅을 막고 있다. 막을 색자. 그 다음에 근원 원자 들어가죠. 근원 원자 들어가면 발본색원 되겠습니다. 발본색원. 자, 근본을 뽑아서 자, 그 근원을 막는다. 발본색원 되겠습니다. 다음은 원할 원자 들어갑니다. 원할 원자. 자, 집에서 백발의 영감님과 작은 아이가 근원인 것은 그들의 참신하고 숙련된 머리를 원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원할 원자입니다. 원할 원자. 그래서 여러분들 앞에다가 말이죠. 집안에서 자 100명의 사람들이 잔다. 그래서 잘 숙자죠. 숙원이라고 그러면 여러 해 자면서 원하는 아주 그냥 간절하게 원하는 것을 숙원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뒤에다가 여러분들 아시는 글자 붓으로 날마다 쓴 글이다. 글서자 들어가면 원서, 지원하는 글을 원서라고 하는 겁니다. 복습할게요. 집안에서 흰 머리의 백발의 노인과 작은 아이가 근원이다. 근원 원자. 집에서 백발의 노인과 작은 아이가 근원이듯이 물이 우리의 근원이다. 근원 원자. 다음은 집안에서 백발의 노인과 작은 아이가 근원인 이유는 그들의 머리를 원하기 때문이다. 원할 원자까지 했습니다. 간단한 이야기. 다음 이야기 넘어갈게요. 자, 다음 이야기 들어가 봅니다. 보겠습니다. 누를 황자부터 시작한 누런색이죠. 누를 황자. 제 이빨처럼 누런 색깔 누를 황자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누를 황자는 붓인데 말이죠. 앞에다가 여러분들 아시는 글자죠. 붉을 주자가 들어가면 바로 붉은색과 노란색을 섞은 색깔 주황색 됩니다. 주황색. 자, 그렇습니다. 그리고 황자 뒤에다가 여러분들 어두울 혼자 씨 밑에 해가 들어가니까 어둡다 어두울 혼자 황혼이라고 하죠. 은퇴하는 시기 황혼 되겠습니다. 저녁 노을 노란색 저녁 노을이죠. 그렇습니다. 자, 다음은 가로 횡자입니다. 가로 횡자. 자, 이 누런색의 나무를 어떻게 둔다? 이 누런색의 나무를 가로로 둔다 해서 가로 횡자 되겠습니다. 가로 횡자. 가로 횡자. 가로 횡자 앞에 여러분들은 뭐 들어갈까요? 당연히 반대자 들어가죠. 두 명의 사람들이 자 쫓다가 실이 세로로 긴 것을 발견했다. 세로종자죠. 종횡무진할 때 종횡, 세로와 가로 되겠습니다. 세로와 가로, 종횡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넓을 광자 되겠게요. 넓을 광자. 자, 이렇게 노란색으로 이렇게 누런색으로 집을 꾸미면은 넓어 보인다 해서 넓을 광자 되겠습니다. 넓을 광자 되겠죠? 그렇습니다. 넓을 광자. 그리고 여러분들, 자, 혹해서 간 땅은 지경이다. 지경역자죠? 그래서 광역시 할 때 넓은 지역, 광역 되겠습니다. 자, 광자 뒤에 한 개 더 해볼게요. 꼬리 없는 소에게 고했다 해서 고할고자죠? 그래서 광고, 널리 알리는 광고 되겠습니다. 다음은 넓힐 확자입니다. 이것은 넓어진 거고요. 이건 넓힌 겁니다. 직접 넓힌 거죠. 자, 그래서 누런색의 나무로 넓게 보이게 하기 위해서 손으로 넓혔다 되겠죠. 그래서 넓힐 확자입니다. 손으로 넓혔다, 넓힐 확자 될게요. 그렇습니다. 넓힐 확자 뒤에 여러분들 아시는 글자죠. 큰 대자 들어가면 확대하는 거 되겠습니다. 확대 되겠죠. 그렇습니다. 자, 다음은 쇳돌광자입니다. 쇳돌광자. 쇳돌이라는 것은 광물이죠. 자, 돌 안에 쇠성분을 포함하고 있는 광물. 쇳돌광자입니다. 자, 누런색으로 집을 넓게 보였다면, 넓혔다면, 넓게 보이게 했다면은 자, 쇳돌로서 장식을 해라. 그래서 쇳돌광자입니다. 새가 들어간 돌로 장식해라. 쇳돌광자 되겠습니다. 자, 쇳돌광자 뒤에 여러분들 아버지 부자가 들어가면은 자, 탄광에서 일하시는 아버지들, 광부들 되겠죠. 광부 되겠습니다. 광부. 자, 그렇습니다. 그리고 자, 이렇게 해서 자, 버릴 폐자가 들어가면은 자, 버려진 탄광, 폐광 되겠죠. 자, 그렇습니다. 자, 다음은
범인자입니다. 이 범은 어떤 범이냐? 여러분들 범띠 있으시죠? 범띠. 자, 12지지 중에 하나입니다. 자, 범인입니다. 범인. 자, 집안에 누럴 황제의 대가리가 없죠? 그래서 머리가 없는 누런색의 범가죽이다. 그래서 자, 범인자입니다. 대가리가 없는 누런색의 범가죽이다. 그래서 범인자 되겠습니다. 범인자. 자, 다음은 편련자. 그래서 집안에 자, 머리가 없는 대가리가 없는 범을 자, 어떻게 물로 세탁해서 펼쳐 놓아라 해서 편련자입니다. 편련자. 편련자 뒤에 여러분들 자, 호랑이가 돼지고기를 칼로 찌르니까 심하다. 심화의 극자죠. 그래서 바로 이게 연극입니다. 연극이 끝나 연극 되겠습니다. 연극. 연극이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공적인 장소에서 하는 것 공연 되겠죠. 공연. 공연 되겠습니다. 복습할게요. 여러분들 아시는 부수입니다. 누를 황자가 되겠습니다. 누를 황자 획이 많죠. 그렇습니다. 자, 누런색의 나무를 가로로 배치했다. 그래서 가로 횡자 되겠죠. 가로 횡자입니다. 자, 누런색으로 집안을 넓게 했다 해서 넓을 광자 되겠고요. 자, 누런색을 사용하여 집안을 넓게 보이도록 자, 손으로 넓혔다 해서 넓힐 확자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집안에 누런색으로 넓게 보이게 했다면은 쇳돌로서 장식해라 해서 쇳돌 광자 되겠고요. 자, 다음은 집안에 대가리가 없는 누런색의 범가죽이다 해서 범인자 되겠습니다. 자, 집안에 대가리가 없는 노란색의 범가죽을 물에 씻어서 펼쳐 놓아라야 별연자까지 되었네요. 자, 다음 이야기 들어가 봅니다. 자, 다음 이야기입니다. 단신에 관련된 이야기. 키가 작은 사람 중에는 많은 위인들이 있죠. 나폴레옹, 등소평, 그리고 김정한이 있네요. 자, 그렇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빛광자부터 시작할게요. 작은 거 들어가네요. 작은 것을 모으면은 어지니까 어질고 빛난다. 그래서 빛날 광자입니다.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모아놓으면 어질고 빛난다. 그래서 빛광자. 빛광자 앞에 여러분들 아시는 글자죠. 총나라에서는 자, 불을 피웠다. 뭐 촛불을 피웠다. 촛불 촉자죠. 촉광이라고 그러는 것은 촛불의 빛을 촉광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뒤에다가 여러분들도 아시는 글자죠. 자, 사람이 매일 입으로 서서히 들어오니까 많은 사람이 회복해야 된다. 그래서 광복이 되겠습니다. 광복절 할 때 그 광복, 빛을 회복한 광복절입니다. 보겠습니다. 밝을 황입니다. 자, 작은 것을 모아놓고 보니까 어질고 밝으니까 태양처럼 밝다. 그래서 밝을 황자 되겠습니다. 발음 주의해 주시고요. 밝을 황입니다. 다음은 깊을 황자입니다. 자, 밝다 못해서 말이죠. 물처럼 깊다. 그래서 깊을 황자 되겠습니다. 깊을 황자. 앞에다가 여러분 나무 밑에 그 아들은 자, 오얏을 기르는 사람의 아들이다. 그래서 오얏리자죠. 그래서 태계이황 선생님 되겠습니다. 태계이황. 자, 닦을 숫자입니다. 이것은 물건을 닦는 거나보다도 마음과 정신을 닦는 것입니다. 사람이 꿰뚫기 위해서는 공부를 해야 되는데 자, 수염이 날 때까지 닦아야 한다. 그래서 닦을 숫자 되겠습니다. 여기 획이 하나 더 들어가는 거 주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닦을 숫자 뒤에다가 여러분들 자, 흰날개로서 익힌다, 익힐 습자. 수습이라고 하면은 무엇을 거두어 드리는 게 아니고 수습기간을 얘기합니다. 배우는 시간이죠. 수습입니다. 다음은 가지조자입니다. 가지조자. 사람이 꿰뚫는 것을 공부하기 위해서는 자, 나무의 가지처럼 몇 가지 조항이 있다. 그래서 가지조자입니다. 몇 가지가 있다. 가지조자. 뒤에다가 여러분들 아시는 글자. 소에 사람이 실은 물건이다. 그래서 물건건자. 그래서 조건 되겠습니다. 조건 되죠. 그 다음에 뒤에다가 자, 사람이 머리 써서 만든 항목이다. 항목 항자죠. 그래서 조항 되겠습니다. 조항 되겠습니다. 다음은 멀유자입니다. 멀유자. 자, 사람이 꿰뚫기 위해서는 공부를 하니까 꿰뚫기 위해서 공부를 하니까 마음이 속세와는 점점 멀어진다. 그래서 멀유자입니다. 멀유자. 멀유자 뒤에 여러분들 들어오는 것이 어설퍼서 오래 걸린다. 오래 붙자죠. 그래서 유구한 역사를 가지고 있다. 멀고 오래된 역사를 가지고 있다. 유구하다 되겠네요. 다음에 유자가 2번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스스로 자자가 들어가고 여러분들 아시는 글자 맞을 적자 들어갑니다. 그러면은 자, 멀리 떠나서 스스로 적성에 맞는 것을 찾아서 사는 것을 유유자적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복습하겠습니다. 자, 작은 사람도 모이면 어질고 빛난다. 빛광자. 작은 사람도 모이면 어질고 빛나는데 태양처럼 밝다. 그래서 밝을 황자. 다음은 태양처럼 밝은데 물처럼 깊다. 깊을 황자. 다음은 사람이 깨뚫기 위해서 공부하는데 수염이 날 정도로 닦아야 된다. 닦을 수자. 사람이 깨뚫는 것을 공부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의 조항이 있다. 나무가지처럼 몇 가지 조항이 있다. 가지 조자. 다음은 사람이 깨뚫는 것을 공부하면은 마음이 멀어진다. 멀 유자까지 됐습니다. 다음 이야기 들어갈게요. 자, 다음 이야기. 오늘은 자잘한 이야기가 많네요. 그 대신 음은 통일되어 있다는 거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정입니다. 고들정자부터 할게요. 사람들이 점을 볼 때 말이죠. 복채를 줘야 됩니다. 점을 볼 때 재물을 줘야지 점괘가 곧다. 그래서 고들정자입니다. 고들정자 뒤에 여러분들, 자, 세 겹을 쌓여진 물건을 나무를 통해서 손으로 잡았다. 잡을 조자죠. 정조라고 하면 남자든 여자든 지켜야 되는 고든 정신을 정조라고 하는 겁니다. 자, 다음은 염탐할 정자입니다. 염탐할 정자. 자, 점 볼 때는 재물을 줘야 하는데 주지 않으면은 그저 사람이 말을 엿듣는 것과 같다. 염탐하는 것 같다. 그래서 염탐할 정입니다. 염탐할 정. 염탐할 정자 뒤에 여러분들 집안에서 제사 지내기 전에 살펴본다. 그래서 살필 찰자죠. 그래서 정찰 되겠습니다. 정찰입니다. 다음은 상서로울 정자입니다. 상서로울 정자. 점 볼 때 재물을 주어야지만 그 귀신이 상서롭다. 그래서 상서로울 정자입니다. 상서로울 정자. 상서로울 정자는 여러분들 자, 일제시대에 마라토너죠. 송기정 씨 할 때 이 정자를 씁니다. 다음은 광나무 정자입니다. 광나무 그냥 나무의 일종으로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광나무 정자입니다. 광나무. 자, 점 볼 때 재물을 줘야 하는 게 왜냐? 그것은 점괘가 광나무처럼 곱게 나오기 때문이다. 그래서 고든나무, 광나무 정자 되겠습니다. 복습할게요. 점을 볼 때는 말이죠. 재물을 줘야지 점괘가 곧다. 고들정자. 점을 볼 때 재물을 줘야지 점괘가 좋은데 고든데 안 주니까 사람이 염탐하는 것 같다. 염탐할 정자. 다음은 점 볼 때는 재물을 줘야지 곧는데 재물을 줘야지만 귀신이 상서로워진다. 상서로울 정자. 다음은 점 볼 때는 재물을 줘야지만 광나무처럼 고든 정자가 나온다. 광나무 정자까지 했습니다. 다음 얘기 들어갈게요. 자, 보겠습니다. 또 평자로 통일됐습니다. 팀이 튀네요. 평입니다. 방패간자 들어가네요. 방패를 말이죠. 8번 두드리니까 방패가 평평해졌다. 그래서 평평할 평자입니다. 평평할 평자 뒤에 여러분들, 자, 새를 물로 움직이는 데는 10가지의 법도가 있다. 법도준자죠. 그래서 평준, 고르게 하는 것을 평준화한다고 하죠. 그렇습니다. 고르게 만드는 것. 그 다음에 앞에다가 자, 오며 가면서 자, 물고기를 저을 때에 재본다. 저을 때 형자죠. 이게 바로 형평성할 때 형평이 되는 겁니다. 거꾸로 평형도 되죠. 평형. 그렇습니다. 들평자입니다. 들평자. 방패를 8번 쳐서 평평하게 된 것이 땅 중에 들을 보는 것 같다. 들처럼 아주 평평하다. 그래서 자, 들평자입니다. 이 평자는 자, 아파트에 평수할 때 바로 이 평을 씁니다. 그렇죠? 그래서 평자 다음에 마땅할 당자 들어가죠. 마땅할 당자 들어가고 그 다음에 자, 뚜껑 덮인 그릇을 자, 장사할 때는 사람이 값을 매긴다. 값가짜. 그 다음에 입으로 각각 들어오는 맛을 느끼기 위해서 나무로 격식을 갖췄다. 그래서 격식격자죠. 그래서 평당가격 되겠습니다. 제 집 평당가격 1억이 됐으면 좋겠네요. 전세입니다, 저는. 자, 보겠습니다. 평할평자입니다. 평할평자. 자, 방패를 8번 쳐서 평평하게 만든 것을 갖다가 말로써 평가한다. 그래서 평할평자입니다. 말로써 평한다. 그래서 평할평자. 앞에다가 여러분들 보이시죠? 견준을다가 손으로 자, 비평한다. 그래서 비평할 비자죠. 그래서 비평 되겠습니다. 평은 말로 하고 비는 손으로 한다. 그래서 비평 되겠습니다. 자, 복습하겠습니다. 방패를 갖다가 8번을 치니까 평평해진다. 평평할 평자.
자, 방패를 8번 치니까 평평해져서 땅에 들과 같다. 들 평자. 방패를 8번 치니까 평평해져서 말로써 평한다. 평할 평자까지 세 글자 했습니다. 다음 이야기 할게요. 자, 다음 이야기 아래아 이야기입니다. 후빈적음 창제할 때 점을 찍어서 표현한 아래아 이야기죠. 보겠습니다. 자, 우리나라 한글 나오네요. 니은하고 시옷을 이어주는 아래아 점이다. 그래서 점으로써 이어준다. 그래서 써이자 되겠네요. 점으로써 이어준다. 써이. 자, 이 써이자는요. 어떤 기준이 되는 뜻을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느 기준에서 북쪽을 이북이라고 하죠. 이북 되겠습니다. 이북. 그리고 어떤 기준에서 위를 이상 되겠습니다. 이상. 반대는 이하가 되겠죠. 그렇습니다. 다음은 닮을 사자입니다. 자, 니은과 시옷을 이어주는 점으로서 이어주는 아래하가 뭘 닮았다? 사람을 닮았다. 사람과 사람을 이어주는 사람과 닮았다. 그래서 닮을 사자입니다. 닮을 사자. 닮을 사자에다가 부수죠. 마리얼리자. 마리얼리자 들어가고 그다음에 안일비자가 들어간다. 그럼 뭐겠느냐? 사입이 되겠습니다. 닮았는데 아니야. 그게 바로 사입입니다. 닮았는데 맞는 것 같은데 아닌데 그게 바로 사입이가 된다는 거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사람인입니다. 사람인 제가 한문교육 전공할 때 배웠던 거.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사람이 사람이라고다 사람이냐? 사람이 사람다워야 사람이지. 자, 이렇게 해서 한문을 배웠던 적이 있습니다. 어디 나오는 건 아니고요. 여러분들 어디 써먹을 때 있으면은 쓰시면 좋다는 거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한문의 세계, 머리 아픈 세계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담 여기까지 하고요. 그 다음에 어질린자 들어갈게요. 자, 둘을 이어주는 사람. 둘을 이어준 사람이 어진 사람이다. 뭐 중매쟁이가 어진 사람이다. 뭐 이런 게 아니고요. 이제 어떤 사람과 사람을 화해시켜주는 사람이 어진 사람이다. 그래서 어질인자입니다. 어질인자. 어질인자 뒤 여러분들, 자, 검고 검은 것들이 마음에 느낀 것이 사랑이다. 사랑자자죠? 그래서 인자하다 되는 거죠. 인자하다. 저희 아버지처럼 인자하다 되겠습니다. 뒤에다가 여러분들 아시는 글자. 자, 신하가 벼슬아치 중에 제일 불처럼 빛난다. 빛나리자죠. 그래서 인희라고 하면 제 친구 이름입니다. 그냥 빛나리자 한번 복습해 봤습니다. 자, 그러면 복습해 볼게요. 자, 니은과 시옷을 점으로써 이어준다. 써이자. 니은과 시옷을 점으로써 이어주는 것이 사람과 닮았다. 닮을 사자. 사람인자입니다. 여러분들 많이 알고 계시는 거. 그리고 둘을 이어주는 사람이 어질다. 어질인자까지 했네요. 다음 이야기 들어갈게요. 자, 마지막 어조사 이야기입니다. 어조사. 야부터 들어가네요. 야는 끝에 나오죠. 끝에 잘 나오죠. 어조사 야자. 니은과 기역. 또 한글 나옵니다. 니은과 기역. 니은과 기역을 꿰뚫는 것이 바로 어조사다. 그래서 이게 바로 어조사야. 다른 게 아니고 이게 어조사라고. 어조사야. 그래서 어조사야입니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네요. 자, 니은과 기역을 꿰뚫는 것처럼 물이 만나는 곳은 못이다. 그래서 못지자 되겠습니다. 못지자. 백두산은 천지 되겠네요. 천지. 그렇습니다. 앞에다가 자, 수레가 연이어서 가니까 연꽃이 피어있다. 연꽃 연자죠. 연지라고 하면은 연꽃이 피어있는 못을 연지라고 합니다. 다음은 땅지자 갈게요. 땅지자입니다. 니은과 기역을 꿰뚫는 어조사처럼 흙과 흙이 만나는 곳은 땅이다. 그래서 땅지자 되겠습니다. 땅지자. 땅지자 뒤 여러분들 몸을 그린 그림이다. 그림도자. 그러면 땅을 그린 그림. 지도 되겠습니다. 지도. 자, 그렇죠. 달을 타자입니다. 자, 기역과 니은을 이어주는 것처럼 사람을 이어주는 그 사람은 남다른 사람이다. 그래서 달을 타자. 달을 타자 뒤에 사람이 무슨 타인 되긴 다른 사람. 달을 타자 되겠습니다. 뒤에다가 자, 흰빛으로서 언덕에 올라가 보니까 작고 작은 시골이다. 시골 향자. 그러면 타양. 자, 자기가 태어난 거 말고 다른 곳을 타양이라고 하죠. 그렇습니다. 앞에다가 여러분들 또 아시는 글자. 아닌 것을 손으로 밀친다. 밀칠배자죠. 그래서 배타. 자, 다른 것을 밀어내는 것을 배타한다고 하죠.
보겠습니다. 어조사야자부터. 자, 이 니은과 기역을 꿰뚫어서 이어주는 어조사다. 어조사야. 그리고 니은과 기역을 꿰뚫어서 이어주는 것처럼 물과 물이 만나는 못이다. 못지자. 다음 니은과 기역이 꿰뚫는 것처럼 흙과 흙이 만나는 땅이다. 땅지자. 니은과 기역을 꿰뚫는 것처럼 사람과 사람을 이어주는 남다른 사람. 다를 타자입니다. 자, 오늘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